SEC의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이후 비트코인처럼 급등을 기대했던 분들 지금 거의 포기 상태일 텐데요. 이제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이더 좀 담아보실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더리움 ETF의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단순히 이더리움 가격 상승 수익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을 통한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연간 3.2%에서 3.5% 정도의 스테이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보유한 이더리움의 일부를 스테이킹에 활용하면 투자자들은 순자산 가치 상승이나 배당 형태로 이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유동성 관리 방식인데요. 보통 스테이킹을 하면 이더리움이 일정 기간 묶이게 되지만 ETF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검증인을 운영하거나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 없이 ETF만으로 스테이킹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기관들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스테이킹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SEC는 스테이킹 보상이 투자 수익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봤습니다. 그리고요, 또 네트워크 규칙을 위반하면 스테이킹한 자금의 일부를 잃을 수 있는 슬래싱이라고 하는 위험이 있고요. 스테이킹 서비스 업체와 관련된 리스크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스테이킹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SEC가 사례별로 검토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퇴임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CBOE 거래소는 2월 달에 혁신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포인트 앤 클릭 스테이킹이라는 방식인데요. 자산을 이동시키지 않고도 신탁 계좌 내에서 직접 스테이킹을 할 수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21 쉐어스 같은 곳들이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ETP를 운영하고 있죠. 특히 중요한 건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이 승인되면 150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더리움 ETF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디파이 생태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이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ETF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 POW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운영되기 때문에 스테이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만 영향을 받죠. SEC도 비트코인 ETF 심사할 때는 시장 조작 가능성이나 자금 세탁 위험, 자산 보관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 POS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에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서 스테이킹이 필수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더리움 ETF를 설계할 때는 자산의 일부를 잠그는 문제, 또 보상을 어떻게 분배할지, 유동성은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죠. 실제로 비트코인 ETF는 10년 동안의 법적 소송 끝에 2023년 8월 연방항소법원 판결로 강제로 승인됐지만 이더리움 ETF는 이런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 있죠. 올해 1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퇴임하고 이제 폴 애트킨스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SEC 체제에서는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는 비트코인 ETF가 법원의 강제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SEC가 스스로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의 혁신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변화는 향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비트코인 스테이킹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상품들은 실제로는 POS 스테이킹이 아닙니다. 이런 상품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첫째는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고요. 둘째는 비트코인을 WBTC로 전환해서 디파이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 있고요. 셋째는 클라우드 마이닝과 연계된 상품입니다.
연 3%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이거 모두 네트워크 검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런 금융상품들은 실제로는 POS 스테이킹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2022년 FTX 파산 때는 사용자가 맡긴 비트코인의 90% 이상을 회수하지 못했고요. 2023년에는 큐브라 플랫폼에서 스마트 계약 해킹으로 1850 BTC가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죠. 더구나 SEC는 작년에 이런 이자 서비스를 증권 거래로 규정하면서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진짜 스테이킹이 가진 대표적인 위험은 슬래싱입니다. 슬래싱은 검증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예치한 자금을 몰수당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중 서명이나 장기간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스테이킹 금액의 최대 10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5월에는 이더리움 검증자들이 실수로 이중 서명을 해서 182더, 약 57만 6천 달러를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슬래싱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과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킹 풀을 선택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슬래싱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체 이더리움 검증자 117만 4천 명 중에서 실제로 슬래싱이 발생한 경우는 고작 414명, 0.035%에 불과하죠. 월 평균 8.6건 정도만 발생하는데 이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슬래싱 건수가 34%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슬래싱의 대부분이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기술적 결함이나 운영상의 실수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문 운영사들은 개인 검증자보다 슬래싱 발생률이 88%나 낮은데요. 이건 이중화된 서버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노드 운영사들이 슬래싱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도 출시하기 시작했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슬래싱 위험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제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POS 방식을 사용하는 알트코인들도 이더리움과 비슷한 규제 논란이 예상됩니다. SEC는 스테이킹 보상을 투자 수익 기대로 보고 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솔라나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SEC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어서 더 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스테이킹된 토큰을 인출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은 36일, 솔라나는 이틀, 이런 식으로 각 알트코인별로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시장에서는 솔라나 ETF의 승인 확률을 82%로 보고 있지만 SEC의 증권 분류 우려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리플의 경우에는 SEC와의 소송 여파로 승인 확률이 65%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처럼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테이킹 논란 자체가 없어서 승인 확률이 90%로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 당국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한데요. SEC는 2월 15일에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스테이킹의 증권성 여부, 유동성 공급 모델, 제3자 검증인 감독 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또 미국 국세청인 IRS는 올해 3월부터 스테이킹 보상을 일반 소득으로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ETF 운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전반적인 규제는 작년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라나 ETF가 승인되면 120억 달러, XRP는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XRP의 특별한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XRP는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달리 스테이킹이 필요 없는 독특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POS나 POW 방식이 아니고요. RPCA라는 독자적인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요. 35개 이상의 검증자 노드들이 거래를 검증하고요. 이 노드들은 주로 리플랩스와 제휴한 금융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자산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근에 XRP 스테이킹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지난 2월 14일에 발표된 이 서비스는 사실 크라켄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입니다. XRP를 예치하면 거래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구조인데요. 연 0.76에서 많게는 12%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한 의미의 기술적 스테이킹이 아니고요. 단순한 수익 창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즉 XRP는 앞으로도 계속 스테이킹이 필요 없는 구조를 유지할 거란 뜻이죠. 결론적으로 XRP 네트워크 자체는 스테이킹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스테이킹 상품들은 순수한 투자 상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에 투자하실 때는 해당 플랫폼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보상은 어떤 구조로 주는지, 규제는 어떻게 될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진짜 스테이킹과 단순 금융 상품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이 도입되면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먼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110억 달러나 유입된 걸 감안하면 연 3%에서 5%의 스테이킹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더리움 ETF는 더 많은 기관 자금을 끌어들일 수가 있죠. 게다가 21 쉐어스가 제안한 직접 스테이킹 모델은 자산 이동 없이도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서 투자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공급량 감소 효과입니다. 현재 27% 수준인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율이 35%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스테이킹 수익률도 현재 3.2%에서 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240만 이더가 잠겨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80만 이더가 더 잠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ETF 발행사들이 1대1로 이더리움을 매입하는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놔두는 이더리움 수량이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매우 희망적인 신호가 보입니다. 현재 2650달러 선에서 형성된 지지선을 기반으로 역대 최고가인 4868달러까지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 차트의 RSI가 55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승 모멘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런 추세라면 이더리움 가격이 $10,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규제 환경도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SEC가 21 쉐어스가 제안한 검증인 독립 운영 모델을 승인하게 되면 솔라나 같은 다른 POS 자산들의 ETF 승인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기조 덕분에 올해 10월 최종 승인이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 이더리움 가격이 연말까지 6,000에서 8,000달러 구간까지 급등해 버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SEC의 스테이킹 승인은 이더리움에 세 가지 강력한 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 두 번째는 스테이킹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 강세 신호가 바로 그것이죠. 단기적으로 3,000에서 3,500달러까지, 중장기적으로 1만 달러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